어느 날 바람이 스치듯 쓸쓸한 날엔 괜히 옛 생각이 납니다. 내가 힘들던 날 말없이 손잡아준 친구.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삼킬 때 눈빛만으로 다 알아채던 그 얼굴. 그런 친구가 지금 내 곁에 있을까요? 중년이 되면 누군가는 가족이 전부가 되고 누군가는 일과 생존이 우선이 되며 어느새 친구는 멀어지고 맙니다. 젊을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고받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생일조차 잊어버린 사이가 되기도 하죠.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껴안기보다는 어색하게 인사만 건네고 돌아서곤 합니다.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예전엔 친구가 참 많았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친구 관계는 그 자체로 한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좋았던 날도 멀어진 날도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지요. 오늘은 왜 중년이 되면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좋은 친구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다시 친구와 따뜻한 관계를 맺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심스레 안부 한번 건네보고 싶어지시길 바라며, 젊었을 땐 친구가 전부였지요. 같이 웃고 울고 하루의 절반을 함께 보내던 그 시절엔 우리는 평생 친구야 아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땐 마음도 시간도 넉넉했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고부터 어딘가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음은 여전한데 몸은 바쁘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친구는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지요. 중년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식 뒷바라지에, 어떤 이는 치열한 생계 앞에서, 또 어떤 이는 병원과의 인연이 잦아지고 가끔은 인생의 상실을 견디느라 혼자 감정을 삼키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친구도 똑같습니다.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하다 하고 말은 해도 정작 내가 먼저 연락을 자주 했는지 생각해보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실 중년의 마음엔 미안함과 서운함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면 이제 와서 뭘 싶기도 하고 혹은 나만 애쓰는 것 같아 괜히 속이 상하기도 하지요. 게다가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는 달라서 깊은 정과 얕은 이해 사이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젊었을 땐 실수해도 웃고 넘기던 일이 중년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리감에 스스로 선을 긋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지만 나빠진 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조용히 바꾸어 놓았을 뿐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진심으로 웃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마음이 허전한 날엔 그 친구를 한 번쯤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혹은 늘 연락하며 살가운 사람. 중년이 되니 그 정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만나고 놀고 웃고 떠드는 친구가 좋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가끔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그동안 어땠어? 한마디로 모든 시간이 녹아들고 내가 무얼 해도 그래도 너니까 괜찮아 하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 사정을 굳이 따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중년의 좋은 친구란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땐 꿈이 뭐냐? 성공했느냐? 자식이 어디 대학 갔느냐?
이런 것들이 대화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 요즘 잠은 잘 자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내가 그동안 참 많이 했었지.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좋은 친구는 내가 무너지지 않게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꼭 붙잡고 있지 않아도 내가 언제든 기대도 된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 또 하나, 중년의 친구는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집이 넓고 나는 전세에 살고 그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나는 여전히 애를 먹고 이런 비교의 칼날이 친구 사이를 조용히 갉아먹는 걸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지요. 좋은 친구는 비교 대신 위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랑 대신 배려를 먼저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치고 서로의 슬픔에 눈물 한 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귀한 인연이 아닐까요? 중년에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되어주겠다는 마음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하지 않은 지 5년, 아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쑥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사소한 오해나 바쁜 일상에 밀려 서서히 멀어졌지만 가끔씩은 보고 싶은 사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엔 망설임이 자리 잡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이상할까? 그 사람은 날 잊었을지도 몰라. 혹시 날 불편해하진 않을까? 하지만요, 중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에 녹슬지 않는다는 걸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어도 한 통의 메시지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마음이 닿아 있던 친구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30년 전 고등학교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SNS에서 친구를 발견하고 몇 번 망설이다가 잘 지내지?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네가 이렇게 연락해 줄 몰랐어. 나 요즘 좀 힘들었는데 고마워. 금 알 한마디에 두 사람은 다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로 지낸다고 합니다. 연락을 늦게 한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후회로 남는다는 말.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중년에는 자존심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보다 다시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혹시 망설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메시지 어떨까요? 오랜만이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이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이미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진심을 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오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밀어두지 말고 살며시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문 너머에 당신을 여전히 기억하는 따뜻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중년이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가 기운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 늘 비교하게 되고 괜히 자존감이 내려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친구. 예전엔 그래도 친구니까 애써 맞춰주고 이해하고 참아보려 했지만 이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든데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늘 자기 자랑만 해요. 나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괜히 기죽을까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려요. 말은 웃으며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경계선,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적당한 선을 두고 지내도 괜찮습니다. 친구란 늘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건 모든 인연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강한 관계만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뒤에서 험담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고 불안한 감정이 따라오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람보단 아이의 평온이 더 소중하니까요.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전 나의 거리를 조정해 보세요. 내 감정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지혜이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중년이 되면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아이들은 점차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차츰 거리가 멀어지죠. 이런 변화들 속에서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비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청춘의 시간처럼 친구들과의 빈틈없이 채워진 일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자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이제야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특히 친구와의 관계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나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친구라기보다는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료는 직장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서로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나누기엔 그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깊은 생각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필요해지죠.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하는 내 모습과 마음을 친구들은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풀어내기 힘든 감정들을 친구와 나누며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순간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가 필요할 때 친구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늘 마주하는 일상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고 때론 상대방이 던져주는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웃음소리가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한 놀이와 유흥을 넘어서 삶의 진지한 동반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해집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하죠.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친구의 존재는 어떤 돈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1.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친구와의 대화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내면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주거나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던 진짜 감정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감정이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친구는 그 원인을 찾아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가족의 변화, 건강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친구는 우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되죠. 어떤 슬픔을 겪었을 때 그 친구와의 대화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위로와 조언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큰 선물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더 외로워지기 쉬운 나이가 됩니다. 그럴 때 친구와의 관계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구는 사회적 존재로서 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는 시도할 수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경험을 친구와 함께하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 중년이 되면 많은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실망하거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소소한 즐거운 일상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들의 존재가 힘든 시기에 끊임없는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5. 감정적 성숙을 이룬다. 친구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의 깊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친구 관계는 젊은 시절의 관계보다 더 성숙합니다. 서로에 대한 인내와 배려가 더 강해지고 단순한 감정의 변화보다 더 깊은 소통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긍정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죠. 6.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 중년이 되면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나 함께한 여행, 일상에서의 소소한 순간들이 평생의 기억이 되며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이런 추억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 다양한 가치관 차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친구가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 거리 두기와 외로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끔은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리두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잠시 친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그것을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때로는 각자의 공간에서 자아를 찾고 다시 만날 때 더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소통의 부족.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겪으며 소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근황을 놓친 채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문자 한 통, 혹은 간단한 전화를 통해 소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어색함도 금세 사라지고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갈등과 오해. 갈등이나 오해는 어떤 관계에서든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감정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풀어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이해와 공감을 통한 극복. 어려운 시기에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삶을 더욱 뜻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 공감이죠. 우리 모두는 친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친구는 단순한 인연 이상의 존재입니다. 친구가 함께 있어 주기에 우리는 더 많은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년이란 인생의 봄과 가을이 나란히 걷는 시간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그 길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추는지요. 오늘 당신 마음에도 그런 친구 한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